네, 조금 전에 마감한 미국장 시장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가 일제히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약보합으로 돌아서면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대선 후에 급락했던 장에서의 낙폭을 조금 만회해 나가는 움직임이 기록되는 듯 했지만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지수가 힘을 내지 못하는 하루였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의 흐름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2,800선에 머무는 모습이었고요. 강보합으로 출발한 증시가 오전장에서 낙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낙폭을 다소간 만회해 나가는 모습이 기록되긴 했지만 결국 보합권에서 머무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를 구성하고 있는 자세한 업종별 등락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혼조 양상을 띠는 모습이었습니다. 필수 소비재가 0.29% 하락했고요. 기술주가 0.3%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융주 역시 0.5% 정도 밀려났고요. 반면에 에너지 업종과 통신 업종 등은 0.6% 정도 상승한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자, 하락하고 있는 상위 종목들의 마이크로소프트와 휴레패커드,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등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약세였습니다. 다우존스를 움직인 주요 특징주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다우존스 구성화 된 30개 종목 가운데 특징주로 이번에는 월트 디즈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보다 오후장 탄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일에는 매출이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던 이유로 깊은 낙폭이 기록이 됐는데요. 이날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0.95% 상승하면서 47달러선 지키면서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과 함께 시티그룹 쪽에서 매수 추천이 나왔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증시 흐름 살펴보시죠. 나스닥 지수 흐름 짚어주시죠.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합권에 머물렀던 나스닥 지수가 약보합으로 돌아서면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감 지수가요 0.02%의 하락입니다. 2,900선에서 나스닥 지수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역시 하루 동안의 흐름을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보합 출발했던 증시 시가 부근보다도 낮은 부근에서 결국에는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한 때 2,920포인트까지 올라서기도 했지만 나스닥 지수 결국에는 하락권의 움직임 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페이스북이 IPO에 따른 주식 매각 금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임직원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한 장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보합권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0.1%의 상승으로 마감 지었고요. 1,300선에서 S&P 500 지수가 마감되는 모습입니다. 자, 마감 종가 같은 경우가 시가보단 약간 낮은 부근에서 마감을 짓습니다. 0.11% 정도 소폭 약보합 강보합권에서 S&P 500 지수가 마감 짓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자, 미국장 마감에 이어서 유럽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장 역시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만이 상승했을 뿐 영국과 프랑스 증시는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역시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유로존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지수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영국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04%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FTSE 지수 5,767포인트의 마감을 지었는데요. 하루 동안의 움직임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고점이 5,795선이었고요. 저점이 5,762선이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들 속에서 FTSE 지수가 0.04%의 하락으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FTSE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업종별 등락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TSE 지수입니다. 업종별 등락 혼조 양상 띄고 있는데요. 하락했던 만큼 하락한 업종들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 소재 섹터 0.5% 하락했고요. 에너지와 또 산업 섹터, 유틸리티 등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전일장에서 하락으로 일관했던 금융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국립은행 그리고 바클레이스 등이 상승하는 종목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영국 증시 FTSE 지수의 특징주들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앵커입니다.
네, 금융주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바클레이즈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현재 월별 흐름을 보시면 11월 고점 대비로 연일 악재로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 포착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날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2.34%의 상승률이 기록이 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현재 시간으로 2시 구간 좀 저점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오후장 다시 탄력이 강화되면서 주당 가격 14파운드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유럽 증시 흐름도 확인해 주시죠. 네, 유일하게 상승 마감한 독일 증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증시는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0.07% 상승했고요. 7,168.76포인트의 독일 닥스 지수가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전체적인 모습은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거의 횡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흐름들 속에서 고점 대비 약간 밀린 부분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0.07% 강보합권에서 닥스 지수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업종별 등락 현황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승한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필수 소비 섹터 1% 가까이 올랐고요. 경기 민감주 그리고 기초 소재, 금융주 역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가지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산업 섹터 그리고 통신 업종이 약간의 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거래일이었던 금요일장에서 유럽장 전반적으로 금융주 약세였는데요. 영국장에 이어서 독일장도 다시 한번 금융주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분기 실적 부진 여파로 전일장에서 급락했던 코메르츠방크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2% 넘게 오르면서 상위권에 랭크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랑스 CAC 지수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0.35% 내려간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3,411.65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CAC 지수가 마감했습니다. 장 중반보다 많이 낙폭을 키우면서 결국에는 하락으로 종료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프랑스 CAC 지수 구성하고 있는 역시 업종별 등락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CAC 지수의 업종별 등락입니다. 혼조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하락했던 업종들로는 산업 업종 그리고 기초 소재, 유틸리티와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에너지주는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통신 업종이 0.66%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동향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달러 인덱스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입니다. 0.05% 상승하면서 81달러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미국채 10년물은 0.02% 하락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가는 약간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약간의 부담을 남기는 모습이었는데요. WTI와 브렌트유가 각각 0.6%, 0.3%씩 내려간 모습이었습니다. 금값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야 같은 금액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1,730달러 선에서 금값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글로벌 장마감 동향이었습니다.